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시절 111번째 이야기. 중대 ATT 4. 야간 방어. 1982년 6월 21일 월요일. 중대 ATT 측정을 받기 위해 낮 12시 30분에 자대를 출발한 우리 중대는 5시간여의 접적이동 행군을 한 뒤 가오장리라는 마을에 이름 모를 한 산자락에 도착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당시 중대 단위 부대의 전술훈련 접적이동 거리는 약 20여 킬로미터로 5시간 정도의 행군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리 중대의 접적이동은 주로 산악행군으로 5시간 정도 했고 전술적 대처를 하면서 천천히 이동했기 때문에 행군거리는 15km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완전군장의 모든 장비를 가지고 길도 없는 산자락을 오르내리는 행군 코스가 만만치 않아서 무척 힘든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접적이동을 마치고 가오장리 마을 중앙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산자락에 투입되어 야간방어진지를 편성했습니다. 보통 야전훈련에서 접적이동을 하고 나면 집결지행동을 하며 하루 또는 반나절 정도 정비시간을 주어 휴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러나 2박 3일의 짧은 일정 때문인지 이번에는 집결지행동 없이 곧바로 전술 상황으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어진지가 편성된 산자락 바로 아래는 양구읍 앞으로 흘러가는 서천 냇물이 흐르고 그 너머는 논들이 이어지다가 도로가 나오고 도로 건너편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도로는 광치검문소에서 동면과 방산면으로 통하는 길이었고 길 너머의 마을은 연해골이라는 동네로 지난해 대대 ATT 때 집결지였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산자락의 7분응선상에 축조된 교통호와 참호를 이용하여 야간방어진지를 편성하고 다음날 공두시로 예정된 대항군의 후반약 공격을 기다리며 보초만 남기고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번 중대 ATT를 준비하면서 중대장이 가장 강조한 것이 야간 방어 시 삼선방어 개념이었습니다. 즉, 주방어선 앞에 2개의 전초진지를 운용하여 중첩방어 라인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대자유훈련에서는 이 작전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고 이후 이론 교육을 통해서 수차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중대장의 삼선 방어 작전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선으로 추진된 방어 라인은 청음초로 말 그대로 은밀히 다가오는 적의 공격 징후를 발견하여 약속된 신호로 상황을 전파한 뒤 철수하도록 합니다. 제2선 방어 라인은 추진조로서 청음초를 통해 적의 침투 징후를 포착하고 적들이 주 방어 라인에 접근하기에 앞서 적을 교란하고 예봉을 꺾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방어선에서는 공격하는 적의 동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방어작전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다는 작전이었습니다. 공격하는 적의 입장에서는 추진적 공격을 받으면 주 방어진지에 대한 혼동이 생겨 공격 작전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 방어 라인에 있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우리 방어진지 앞에는 예비소대에서 빼낸 청음초와 추진조가 적이 오는 길목에 배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01시 30분에 기상한 우리들은 대항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방어 준비를 갖추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기관총도 삼각대의 총을 거치하고 공포탄을 장탄하였습니다. 측정관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디선가에서 우리들의 방어작전을 보면서 점수를 매기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두시로 예정된 적의 공격은 03시가 넘어가도 조용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산 아래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대항군이 대대 수색소대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 침투로가 아닌 의외의 장소로 침투하여 어느 순간 우리 코앞에 나타나서 공포탄을 쏠지 모르는 상황이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적 공격의 징후가 포착된 것은 공내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냇물을 건너 뚝방에 매복하였던 청엄초가 대항군의 접근을 감지하고 약속한 대로 무전기 키 버튼을 눌러 신호를 보낸 다음 측후방으로 은밀히 철수하였고, 이어서 방어진지 앞 와지선에 진출한 추진조에서 적을 발견하고 공포탄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추진조 전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적의 예봉을 꺾고 혼동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습 사격만 가하고 철수하는 것입니다. 추진조의 공포탄 소리가 잦아들고 얼마 뒤 대항군들이 우리 방어진지를 향해 기어오르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사격 통제를 하고 있던 중대장이 무전을 통해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중대 사격 개시. 즉시 중대에서는 조명탄을 쏘고 포 지원 사격을 요청하고 주 방어선에서도 공포탄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던 산골짜기가 갑자기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대낮같이 밝은 조명탄 아래로 야간 공격을 감행하는 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항군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벼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상기하지 못하고 논두렁을 따라 접근하다 보니 쉽게 전초진지의 공격이 포착되었고, 겨우 냇가를 건너자마자 추진조의 선제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대항군들은 즉시 와지선에 붙어 산을 기어오르며 공격을 해왔고, 우리는 조명탄 아래 그들을 향해 공포탄을 쏘아댔습니다. 잠시 후 전달이 왔습니다. 사격 중지. 현 시간부로 방어작전을 중지하고 대항군이 공격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중대원은 현 위치에서 대기할 것. 어둠 속에서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항군이 무사히 올라오도록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 대항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땀을 비오듯 흘리며 힘들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대대에서 평소에 보아왔던 얼굴들이라 우리가 도리어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편히 잠을 자고 그 자리에서 방어만 하고 있었는데 저들은 캄캄한 밤길을 걷고 산을 기어오르며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측정받는 부대인이 어쩔 수 없다지만 대항군들은 정말 생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항군 훈련을 해봤지만 사실 대항군은 남의 집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반갑지 않은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대항군의 후반야 공격과 우리의 야간 방어는 공사시 50분에 완료되었습니다. 대항군들은 공격이 완료되자 인원 파악을 한 뒤 떠나가고, 우리들은 그 위치에서 그대로 머물며 휴식을 취하고 다음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날은 낮이 가장 긴 하지 날이었습니다. 대항군이 떠나갈 때 이미 날이 밝기 시작했고, 조금 지나자 아침 햇살이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07시가 되자 아침밥이 추진되어 왔고, 우리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전장 정리를 하고 군장과 장비를 챙겨 들고 주간 방어를 위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